너튜브에서 정치 쉽게 읽어주는 언니인 줄 알았는데 MIT 출신의 미국 정치 전문가, 대한민국 최초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한 월클 인터뷰 언니 김지윤. 네. 예. 자, 정치학 박사 우리 김지윤 씨가 라스 MC들도 정치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실 수 있다고. 정치학적으로. 나 분석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아니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치를 한다면 잘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네 명 중에서 눈빛들이. 근데 저는 만약에 선거를 나간다면은 가장 표를 그래도 많이 받을 것 같은 분은 우리 김국진 씨. 대중 이미가 좋죠. 네, 일단 이미지도 좋고 손 한 번 이렇게 악수하고 뭐 선거운동하면서 하면은 표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나보다 약해 보여. 나보다 약해 보여. 맞아, 이미지가 중요해. 그런 마음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착해 보이고 낙선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우리 장도연 씨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아주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이미지라서 비례대표로 데려가면 딱이죠.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로 데려가서 이제 상대 딱 내놓고 너무 샤이하니까. 대변인 같은 거 시키고 뭐 이러면 완전 네. 그리고 유세윤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새는 정치인도 팬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진한 팬덤이 좀 있으시죠. 네. 골수 팬이 있죠. 네. 뭐가 있지?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그 팬덤이 굉장히 거대한 것 같진 않아요. 케빈 팬들 같지 않아요? 그 정도는 좀 되셨으면 조금 더 키워보시면 이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기 옆에 저기 좋은 저기 반찬들이 있어요. 뭐 뮤지. 진우 몇 개 있어요 반찬들이. 그래서 괜찮아. 장동민이라든지 몇 개 있어. 진미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 저희가 살아. 선거도 혼자 수 없거든. 계속 돌려가면서 하면 괜찮을 거예요. 김구라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김구라 씨는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박학다식하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이렇게 선출이 될까? 맞아. 그 부분에서 기선 실세로 가겠습니다.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지로 나오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뭐 선거 때 후보 토론 해야 하잖아요. 그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 한 뭐 40 넘기면 아들을 좀 조정해서 제가 아들을 한번 아들의 비선 실세. 네. 지금 시작했지만 장동선 씨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낫습니다. 바찌장동설. 자, 미국 정치 전문가 김지윤 씨. 미국 대선 이후에 쏟아지는 섭외들이 엄청 많았는데 다 거절을 하시고 라스만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후에서 시사 프로에서 굉장히 섭외가 많이 오죠. 나와서 얘기해달라 하는데 누가 될 것 같아요를 꼭 물어봐요. 그렇죠. 네. 너무 싫어요. 그게 그 질문이. 왜냐면 제가 2016년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아주 자신만만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또 그랬어. 네. 그게 이제 사실 완전히 표는 힐러리가 더 많이 받았잖아요. 표는 300만 표 가까이 더 많이 더 받긴 많이 했죠. 받았죠. 근데 거기 네. 선거인 달이니까 뭐. 근데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갖고 흑역사라서 난 절대 그 얘기 안 한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 그런데 이제 물어볼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다 거절을 하고 악몽도 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지탄하는 거. 야, 너 클린턴 된다 그랬잖아. 막 그런 거 지탄하는 꿈이라든지. 예. 악몽이에요. 진짜 아니고. 악몽으로? 꿈에. 아, 물론 댓글로 다는 사람도 꿈도 있긴 리액션을 있어요. 해주죠. 이런 사람도 진짜 있잖아요. 끝까지 리액션을 해줘. 현실적으로 꿈을 꾸셨네. 근데 그게 너무 힘겨웠던 기억이라 나는 이번에 예측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근데 시사 프로 나가면 꼭 물어보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했죠. 이번엔 그럼 전혀 어떤.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조금 그 마음속으로 지났으니까 얘기인데 트럼프가 될 것 같았던 근데 거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어봐. 기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좋았죠. 뭐 물론 여론조사에서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불안했던 사람들은 2022년 중간 선거 때 여론조사가 꽤 괜찮게 잘 맞췄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는 걸 길게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래 그거 맞춘다고 뭐 돈이 나와. 맞아요. 뭐 출연료를 더 줘. 트럼프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걸 얘기하면 사실 한 시간도 못 알아긴 해요. 왜 트럼프를 미국 사람이 선택했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고 뭐 후보가 좀 약했다라든지 중간에 갈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민주당한테는 악재고 대부분의 선거는 이제 경제 이슈가 가장 크게 작동을 그게 해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원래 미국 나라는 별로 외국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친주도 폭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끌려 나와갖고선 패권국이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하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맏형, 뭐 세계 경찰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미국도 많이 지친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2008년에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 막 쫓아오고 막 위협을 하는 뭐 다른 국가들, 중국 같은 나라도 있고. 근데 뭐 저기서 전쟁 나면 미국이 좀 막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싫은 거죠. 특히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있는 세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봤기 때문에 아 그래도 미국이 나서야지 뭐 이러는데 젊은 세대는 이제 힘든 것만 자기 먹고 살기도 많았거든요. 좀 바빠 죽겠는데 네, 뭐. 상을 팍팍한데 우리가 뭐 세금 걷어갖고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왜 이런 걸 해주냐, 인플레이션 왜 못 잡냐, 그래서 굉장히 좀 성향이 달라지고. 각 나라마다 전 세계 단도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 죄송해요, 너무 길어졌어요. 맞아요. 되게 신선하지 않아? 너무요. 그리고 알아들었어 내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 원래 아예 힘도 관심 없는데 알아들었어. 맞아. 백신 알아들었으니까. 나도 관심이 갔어. 나도 관심이 갔어. 김지윤 씨가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영향이 있는데 뭐 크게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맞아요.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이제 언론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저 훨씬 10배는 더 받아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그래서 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지금은 이제 1조 3천억 원 정도로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부담스럽고. 되고. 네. 근데 그럴 때 나온 얘기 항상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싫으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진심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방위 분담금 협정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했어요, 사실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뭐 한글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행정협정이라고 해서 어떤 거는 뭐 의회의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되는데. 있고 어떤 거는 뭐 그거 필요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이 뒤집겠다면 뒤집을 수도 그죠, 있기 행정명령인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 뭐 무역 같은 거 관세 때린다. 맞아요, 관세. 예, 관세 중국은 뭐 60% 얘기하고 뭐 우리도 뭐 일괄적으로 모든 나라에 10에서 20% 관세를 때린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그것도 문제고 근데 산업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선. 조선. 예, 배 만드는. 미국이 이 옛날엔 정말 조선, 그러니까는 배를 만드는 걸로 아주 뛰어난 국가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80년대 이후로 보조금도 줄어들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게 점점점 쇠퇴를 해서 지금은 사실 뭐 중국, 한국 이런 국가들이 배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중국하고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한국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대 같은 걸 보내면은 수리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좀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 그런 건 좀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엔터 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 피부로 다 알 수 있는. 엔터 뭐 없지 뭐 엔터야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근데 것 같아요. 어떤 사회더라도 사실은 문화적 교류를 막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국이 아닌 이상. 근데 사실 뭐 미국하고는 동맹국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K 문화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워낙에 인기가 많고 하니까 그런 거는 별로 잔학계는 문제는 없을 것 아주 같아요. 엔터의 또 어떤 그 고참으로서 또 잔학계는 아니 그저 북한 한번 갔다 오더니 시야가 많이 커졌네. 홀하게. 한송원 언니.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마판. 예.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 가면은 뭐 생기는 게 있을 거라는 게 어떤 일이?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꿔요. 많이들. 세팅을 또. 예, 세팅을 대통령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 바꾸는데 취임식 당일 아침까지 전직 대통령이 있잖아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네. 어. 빈정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짐꾼들 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빈정상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원래 있었던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될 대통령하고 만나요, 원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참 좀 약간 환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당 쪽으로 가요. 딱 출발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인사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두 커플이 의사당 가서 이제 취임식을 하기로 떠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 들어가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진짜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콜라는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이제 다 해놓고 정말? 다 해야 돼요. 그게. 아니 소파 이런 거 다 바꿀 거 아니에요? 바꾸죠. 막 책상, 벽지를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해요? 많이 쓰면 가능합니다.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딱딱 물품 정해놓고 하면 어차피 거기 이제 뭐 양측에 뭐 또 인수하는 또 이쪽 비서실장 있고 이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사람은 되지만 만약에 벽지 바꾸면 벽지 붙이면 말라야 되는데. 아니 그냥 그런 거 다 하고 누나가 이겼어. 나는 여기 안 펴. 그럼 우리 이사할 때 우리도 바쁠 때 그런 이런 데 와서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 거야. 사실 다 해주는 거야. 컨설팅을 이제 먼저 하고 그날 5시간 안에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역도 막 해야 되고 그리고 오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줄어서 매우 힘들었다. 그러니까 빨리 한 거지, 사람도 많이 사람은 더 투입하고. 많이 그래서 한 50만 달러 정도 든다 할 때 50만 청소하고 하고 하는데 여보세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8, 9억 드는데 그러면 그 돈 받고 못 하겠냐고. 안 그래? 아, 진짜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8, 9억 들어, 8, 9억. 사람이 또 좁은 공간에 너무 많으면 일이 더 안 되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건구적 거려서 일이 안 돼요. 이사를 안 해본 사람이 이사 안 해. 그냥 이사 안 해. 이사 안 해. 우리 저기 국내 최초로 말이죠. 오바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아, 근데 다른 분들은 너무 재밌는 질문을 하시고 왜 저는 이런 거만 이런 게 재밌어요. 희한한 게 우리들은 이게 재밌어요. 다 재밌습니다. 다. 예. 저 표정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 재밌고. 어떻게 해요? 다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뿐이 아니라 제가 보통 인터뷰 준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를 막 찾아봐요. 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 이런 거 그리고 질문들이 대충 비슷하기 그쵸.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좀 주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말이 길어요. 그리고 아, 장타네. 네, 그리고 좀 몇 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시간을 이제 재보는 거죠. 보통 질문 하나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몇 분 정도에 걸쳐서 답을 하더라.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30분을 딱 줬어요. 대충 몇 개 질문을 답할 수 있을 거고 혹시 모르니까 한두 개 정도 더 준비를 서비스를 하죠. 좀. 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항상 그 약간 사적인 얘기를 하나 넣죠. 그치. 네, 그래야지 조금 이제 좋아하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농구 아직도 열심히 하냐. 많이 너무 좋아하잖아, 그 사람.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때 당시쯤에 본인이 굉장히 먼 데에서 이렇게 농구 공을 탁 던졌는데 쑥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영상을 얘기를 하면서 뭐 농구 아직도 열심히 하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죠. What do you want the world to be like for your daughters and my sons? How old are your sons? My first one is now 17, and my second one is going to be 13 pretty soon. Well, I would not have guessed that you already had a 17-year-old. Thank you. You look 17. But what I'm hoping is that my daughters and your sons grow up in a world in which we can appreciate our own cultures and traditions.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김지훈 씨가 기억에 남는 그 또 다른 해외 거물급 인물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네. 이분이 현직이라서 사실은 더 얘기가 많이 됐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서열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그 다음이 국무장관이에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굉장히 높은 서열이기는 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섭외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급의 분들은 제가 섭외가 안 돼요.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아, 본인 유튜브에서 한 거예요? 네. 콘텐츠를 보시고. 대단하네. 대사관 측 통해서 연락이 왔죠. 그래서 왜 그러시는 그럼 뭐 나갈 때는 그렇다고 아니 그게 좋은 질문이야. 생각을 해보면 뭐 아는 형수에 나가겠어 피식대학에 나가겠어 여기 나가야지 어떡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가 많을 텐데.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을 백지영 씨가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외교라는 것이 정부끼리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그 상대국의 국민들하고 스킨십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뭐 누군가 언론 인터뷰든 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이미지를 그러면 이제 국가 이미지 좋아지니까 뭐 그 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크레딧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 김준 박사 또 미국 통이고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지 않아요? 네. 아, 근데 되게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 아무래도 고위급 인사고 하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스케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안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바뀌기도 하고. 블링컨 장관은 한 10분 줬어요. 시간을. 네. 너무 짜다. 그러니까 오버. 해달라고 그러놓고서 썰티하다, 썰티. 아니 그쪽으로 해달라고 싶으면 썰티하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걸 국무장관이 하면 사실 그 많은 한국 기자들이 모여도 그래. 질문할 수 있는 걸 한마디 한 번 하잖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그래도 한 4-5개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특권이기는 하죠. 근데 그 10분을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대기를 타야 되는. 네. 그래서 썸네일 혹시 그 머리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멋있게 해드려야죠. 그런 거. 그러면 다음에 안 들어가.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멋있게. 그렇지, 다음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대단하네 정말.